김성태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이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발언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을 근 35개월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군대 생활 중에 애환과 고충 또 군대 조직을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이 병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분명한 그분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임태훈 소장이 이제 나는 겪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신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때 사정과 지금 사정이 달라졌겠죠. 양심적 군 병력 거부라는 입장이었지만은 화면에 비춰진 그 하장만이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기무사 개혁과 군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입에서만 전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듯한 이 지금 상황이 맞는 것인지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발언이 그냥 좀 일회성 발언인 줄 알았는데 이도하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소신이라고 오늘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일부의 보수 정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저기에 뭐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이제 말을 할 때 스피치 훈련을 받을 때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 관료들도 그 훈련을 받아요. 뭐 폴리티컬 커렉니스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하라는데 그게 가장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기보다 소수인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수인 사람을 공격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아니면 그 다수의 사람들한테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소신일 수는 있는데 본인이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과 달리 공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이니까 지금 그리고 사령탑이잖아요. 거의 그죠? 그렇죠. 뭐 투탑 중에 하나거든요. 비대위원장이 계시지만 그렇다면 저런 부분은 소수자를 공격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당에는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소신이라는 얘기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성소수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핵심 내용과 격가지를 조금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군인권센터는 정부와 아무 관련 없는 그냥 민간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무사 문건은 군사 기밀이었단 말이죠. 군사 기밀인 문건을 민간 조직인 그 군인권센터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군사 기밀 문건은 아무데나 돌아다니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유입된 경로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그 군사 기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어딘가에 일부러 흘려서 이걸 또 문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그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을 짚을 수 있습니다. 왜 저 문건이 저렇게 놔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군개혁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군개혁과 관련돼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이미지 지금 이것이 이미 이제 정치적인 공방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문제 제기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갈등 속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주기 때문에 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것은 문제 제기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데 이미지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성소수자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뭔가 핵심과 격가지가 지금 혼동돼 버린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정치인이 못 썼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표현 말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이제 병력을 거부했거나 성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 개혁을 주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은 NGO예요. 네. 그냥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예산을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후원을 받아서 할 거야 아마. 그럼 NGO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NGO에서 본인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군 개혁을 주도한다고 원내대표가 인정을 하면 그럼 국방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그럼 그것도 문제고 예. 두 번째는 그리고 그냥 NGO는 그 어떤 자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NGO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그냥 얘기를 하면 그 예. 내용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임태훈 소장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국회로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공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닌 시정 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 찌그러지고 있는 정당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보수가 아니라 극으로 가겠다라는 커밍아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모두 다 세금을 내고 계시고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신데 도대체 그러면 이 땅을 버리고 난민 신청을 하라는 건지 이러한 발언은 선수가 높으신 국회의원 입에서는 커밍아웃한 지 지금 18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본인이 사우디에 가서 건설 노동자 시절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서 잡혀간 사람들이 감옥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멘 사람들한테 성폭행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성소수자들을요. 잠재적 예비 성범죄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 분장한 거 가지고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TV 출연할 때 분장실 거치지 말고 생얼로 출연하시라. 최경선 의원께서 이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그동안 해온 제보라든가 폭로를 보면은 인권센터가 일을 잘 해왔는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권센터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겠지만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언제나 폭로를 해왔다. 현 정부 때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폭로를 일상적으로 해왔던 곳이다. 근데 요번에 마치 그러니까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현 정부하고 어떤 유착 관계를 형성해가지고 현 정부의 기획에 의해서 기밀 정보를 특별히 지금 받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을 이제 제기한 건데 여기 인권센터, 군 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뭐 정부하고 유착해서 특별한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군인, 전현직 군인들에 의해서 알아서 우리한테 제보가 오는 걸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는 이런 식의 폭로를 했었는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하고 유착해서 정부한테 어떤 정보를 받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정부하고 유착한 단체를 몰아가는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 측의 물타기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김성수 변호사 한국당에서는 결국에 군 인권센터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나 봐요. 예, 지금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사 기밀, 2급 군사 기밀이었거든요. 계엄령 문건 예. 자체가. 근데 해제가 되기 전에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럼 기밀인 것을 발표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군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매일 연일 지금 군사기밀로 보이는 것을 유출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유출한 경우에는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고발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문서의 유출 경로를 따져보겠다. 글쎄요. 저는 정윤회 문건 사건이 좀 떠오르네요.